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제 8강이죠. 이 8강 도시군 관리교 하겠습니다. 제 3절 기본서 30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30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표 딱 보이죠? 표. 이 표만 잘 보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여기서 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계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실판 보시죠. 자, 지금 저희가 계속 배우시는 부분들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인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국토에 대해서는요, 잘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는 의미의 법률, 이것을 지금 배우십니다. 배우시죠? 세우는 계획이 요 앞주에 배웠던 바로 광역계획권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이것이 세워지면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들마다 도시군 단위에서 기본적인 발전계획, 도시마다의 장기발전계획을 또 수립하죠. 이것도 장기발전계획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지금 당장 어떤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방향 설정입니다. 이 장기 설정을 실천합니다. 실천.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나옵니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요 계획이 실제 입안 결정됨으로써 토지 이용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이용이 확정돼요. 그래서 요 도시군 관리계획, 요것을 이제 누가 입안해서 또 결정함으로써 실제 요 장기 발전 틀 속에서 단기 실천 계획들을 하나씩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계획을 잘 아셔야만이 실제 이 땅에서의 실제 어떤 지역의 개발 또는 보전 또 정비되어진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 발전 계획의 틀 속에서 이제 단기 실천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뭔가 세운다라고 합니다. 자, 책을 보세요. 보십니다. 딱 보시면 어디 딱 나와 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어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시와 군입니다. 도시와 군 해서 일전에 배웠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와 군들이 도시입니다. 이들 특광시군은 그 도시 안에서의 실제 토지를 개발, 또 정비, 개발, 또 정비한다, 또 보존한다 하죠.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광시군 내에서 실제 토지를 개발, 정비, 보존할 때는요, 이 계획을 다시 입안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포함되는 이 내용들이 실제 토지 이용의 모든 사항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보이죠? 이 박스 상이 별표 10개 상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의 내용들은 거의 볼 필요가 없는데 이 계획의 내용만 치는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저번 시험도 물론 나왔습니다. 항상 매년 나오는 상입니다.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민 속에 보시면 모든 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일단 다 쓰진 않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용도에 관한 지역, 용도 지역 우리가 간단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 지역, 1차적인 토지의 쓰임새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음에 배우시는데 용도 지역에 있는 그 단조로운 어떤 제한들을 또 어떤 특별 장소 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용도 지구라는 것도 지정 변경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필요할 때 용도 지구를 정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밑에 보니까 다시 이번에 보면 무슨 개발 제한 구역, 뭐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또 도시자연 공원이 딱 보입니다. 게시수도 또 6번에 보시면요, 입지 규제 저소 구역이라는 어떤 지역도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한마디로 토지의 용도 구역이다. 용도 구역, 토지의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 구역.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한을 또 다시 특정 장소 일부에서 보다 더 강화 또는 완화해서 이 지역과 지구 제한을 또 다시 어떤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제한을 하기 위해서 또 완화주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정할 때에도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개시, 수도립, 이 2번에 있는 사항과 6번에 있는 사항,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구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결정할 때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자, 도시개발 사업, 또 정비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어떤 신도시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필요한 기반 시설, 도로, 뭐 각종 어떤 수도, 상수도, 하수도, 또 학교, 또 무슨 뭡니까 항만, 또 공항 등을 짓는 기반 시설을 어디에 설치해 보자라고 결정할 때도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또 5번 보시면 이런 장소 안에 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이 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상 또 다음에 배우시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어떤 장소의 결정과 계획 수립 내용도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실제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모든 사항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 토지 공법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이놈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이런 모든 토지의 전반적인 개발, 정비, 보전 또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내용을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형님들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도시개발, 기, 도, 정, 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 틀을 가지고 앞으로 공법의 모든 사항들은 요걸 가지고 확대해서 배운다 보시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십시오. 자, 요건요 이용사항이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요 요 계획에 따라야 될 전부 다 구속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계획이다. 앞서 두 계획들은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리 쟁송 제기 못하지만 요건요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권리가 업무가 탁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권리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여기 나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요 누가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은요 세울 때 보니까 누가 수립을 한다, 수립한 계획을 누가 승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정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딱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리와 의무가 나는 확정력이 있는 것은요 법률처럼요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입안한 것을 누가 또 법처럼 결정하고 또 법률처럼 발표 고시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요 입안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입안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딱 되어집니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밑에 딱 나와 있죠. 입안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입안권자 딱 보세요. 자, 도시에서 세우는 얘기죠. 그럼 도시에서 스스로 입안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입안하는 원칙은요,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들이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 필요한 사항들 입안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시 또 예외 나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해가지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요 도지사도 입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보시면요 4대강 사업이다, 신항만이다, 다 국가에서 입안해서 공사하는 사업들입니다. 또요 도지사도 보시면 청사 건립 각종 어떤 사업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청장 빼놓고 모든 행정청이 입안은 다 할 수가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언제 어떨 때 입안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항이 또 이어서 박스에 쫙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그 사항이 딱 나오네요. 한 장 넘어가시니까 이제 32페이지 보시면 박스 속에 딱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딱 보시면 이런 말 딱 보이죠.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적인 어떤 사업 계획의 실천이 필요할 때 입안을 한다. 많이 합니다. KTX라든지 또는 신항만이라든지 또 쓸데없는 4대강 사업들 등등 해가지고 다 입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도지사 밑에 박스 보시면 당연히 도에서 수립한 각종 어떤 도지사 측에서 수립한 각종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도 입안을 물론 할 수가 있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2번, 2번을 딱 보시면요 이런 말 딱 보입니다. 자, 둘리상에 시와 도에 걸치는 또는요 같은 도 안에서 둘리상에 시와 군에 걸치는 무엇이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걸치는 뭐냐 보시면요 걸치는 토지 이용 사업을 할 때 시와 도 간에 또는요 시와 군 간에 합의가 안 될 때 장관도가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둘리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시군에 걸치는 각종 어떤 토지 용도제를 결정할 때 합의가 안 될 때 장관이 직접 입안도 할 수 있고 도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오른쪽에 딱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입안의 기준에서 보시면 관로 1번에 상위계획 부합 입안이라는 말 보이죠? 항상요 우리가 하위계획들, 요 하위계획들은요 상위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광역이나 기본계획 틀 속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입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국가계획과도 맞추어야 된다. 업무가 딱 붙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지 아니할 때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맞지 아니할 때 상위계획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합 위반편에 2번 딱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3번 보시면요, 도지사가 딱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과 맞지 않는 도시군 계획이 있으면요, 조정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또 도지사 측에서는요, 광역계획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들이 보이면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정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안 따르죠? 그러면 강제로 조정하기 위해서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서는요, 강제 조정을 하기 위한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측에서는요, 조정안 요구할 수는 있어도 강제 조정하기 위한 위반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부합 위반편에 2번, 3번 딱 보시면요, 요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왼편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제 조정하기 위해서 위반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도지사는요, 강제 조정을 위한 위반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정을 위한 위반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서만 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왼편 다시 넘어오시면 이렇게 위반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위반을 할 수가 있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관로 이번에 지금 3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범위 보세요.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특광시군 그들 관할구역 안에서만 위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뭔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도 당신들 시 안에서만 위반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옆에 있는 도시에 침범하지 마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공사할 때 서울시가 한다. 서울시 안에서만 도로 놓습니까? 옆에 경기도 지역을 이어서 관통을 해야 됩니다. 이같이 옆에 있는 지역의 토시를 같이 병행해서 각종 토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지만 하지만 예외가 나옵니다. 법입니다. 범위.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예외가 나옵니다. 인접하는 옆에 있는 도시 관할구역 그 전부나 그 일부를 포함을 하여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외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인접하는 도시를 포함을 시킨다 할 때는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필요하다 싶으면 옆에 도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당신들 구리시 또는요 성남시 지역도 통과하는 어떤 길을 좀 놓겠다 이렇게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요. 인접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되어지면 그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도시에서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또요 두 번째입니다. 요 사항은 뭐냐? 자,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만 세운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지면 인접하는 도시 관할구역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똑같습니다. 미리 거기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미 옆에 있는 도시가 포함이 되었다고 한다라면 그 포함이 되어진 사항을 반영해서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도시의 지역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 특징이 오른편에 밑에 보시면 기억내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또 관로 3번을 딱 보세요. 제일 위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옆에 도시가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그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도시에서 기본계획은 단독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천을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옆에 지역이 포함이 될 때는요, 단독으로 위반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면 위반한 방법이 뭐냐? 방법은요, 해당 도시의 장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위반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는요, 협의에서 위반자를 정하는 협의한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든지 누가 위반해라 이 협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오른편에 보시면 관로 3번에 1번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세요. 33페이지입니다. 자, 그 지역이 도리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또 같은 도 내에서 시와군에 걸치는 장소에서 공동 위반 협의가 안 될 때에는요, 시도 관이니까 위에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요 보시면 도 안에 시와군이니까 도지사가 위반을 한다가 아니고 요들이 위반할 사람을 정해서 고시해 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까지 확인하십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이번에 기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요, 이번할 때 조건이 뭐냐?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게 수립한다 해서 하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요, 위에 있는 기본이나 광역계획에 부합되게, 첫 번째 부합되게 입안을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부합되게 입안해야 되는데 마치 아니할 때 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이에서 나와 있죠.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제 조정하기 위한 입안도 할 수가 있다.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2번입니다. 차등 입안 보이죠? 차등 입안. 여러분들, 이 많은 사항들 한 번에 동시에 입안할 수 있겠습니까?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또요, 서울시와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무슨 조그만 시입니다. 체급이 틀리죠. 1000만 인구와 또 30만 인구, 또 20만 인구. 균등이 아니고 거기에 급수에 맞게 순서 있게. 여러분들, 서울시가요, 서울시 지하철이 18개로선 있습니다. 18개로선. 근데 이걸 보고요. 자, 어집니까? 저기 대전 시가 우리도 10개 놓겠다. 좀 안 맞겠죠? 맞아. 그러니까 좀 규모 있게 해라. 이 말에서 차등을 두어서 순서 있게, 급한 거 먼저, 또 규모 있게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하여야 한다. 두 개 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3번 보세요. 한 번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동시반 보이죠? 동시반. 원래요, 상위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하위를 세운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런데 상위가 세울 때, 장기 발전기가 세울 때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이런 사항들 한두 가지 끌고 와서 동시에 입안도 할 수 있다. 보시면 세 번째, 상위기를 세울 때 하위기를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선택이다. 일단 나왔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자, 4번에 이런 말 보입니다. 입안할 때는 말입니다. 입안할 때 얘는 이 입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각종 어떤 계획도서입니다. 계획도서. 여기 입안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이건 딱 지우고요. 입안할 때 보시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입안할 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도시관리 계획도서 그리고요, 이 계획도서의 설명서도 첨부해서 입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이때요, 계획도서에 도면 축척이 하나 보여요. 축척이 딱 보여. 보면 천대일. 내지가 아닙니다. 내지란 표현이 아니고요. 또는 5000대1 되어있죠? 1000대1 또는 5000대1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형도에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또 확인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5번에 이번에 기준 나옵니다. 기준. 모든 계획의 기준 딱 나오면요, 전부 똑같습니다. 딱 한 개 빼놓고요. 저기 가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때 환지계획 이거 빼놓고 전부 다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지금 박스에 큰 게 보이죠? 그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이 큰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 X입니다. 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수립 기준 딱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X입니다. 전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한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있는 바로 환지사업에서의 환지계획의 기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령으로 한다 되어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장관이 정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들 지문에 참 잘 뜹니다. 해서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장관이 정한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른편을 가십니다. 자, 보시면 자, 입안은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입안은 행정청이 입안을 한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런데요, 행정청한테 주민들이 입안을 해달라 요구입니다. 해달라 요구가 뭐냐? 바로 입안에 제한할 수 있다. 주민들도 입안권자들한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 요구, 뭡니까? 입안에 제한이라고 하면 제한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한. 자,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행정청한테 가서 이게 왜 이랬습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제한 부르는데 자, 누구냐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 그 지역 마을 주민들 하고요, 살진 않지만요, 회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자, 그 사항이 딱 나와있죠. 주민과 이해관계자는요, 입안권자한테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딱 되어있죠. 또 제한할 때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입안하듯이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해야 입안 제한이 된다. 이런 부분도 본문에 딱 보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모든 사항을 다 입안 제한 할 수 있다. 허용을 딱 했습니다.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토지 용도시요. 자, 자기가 농민이다. 농민이어서 농사꾼인데 내 땅이 10,000평이 있습니다. 10,000평, 100,000평이 있습니다. 10만 엄청 큰 농지가 있는데 농사 짓기 싫다 해가지고 내 땅을 아파트 단지 짓게 해달라. 그러면요, 한국의 모든 주민들이 다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한국은 엉망됩니다. 엉망돼. 그러니까요, 공법적인 실천을 위해서 토지 종류에 대해서 입안 제한 못합니다. 용도구역, 개발지역구역 허용하죠. 개발지역구역, 그린벨트 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다 풀자, 난리가 납니다. 제한 못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종류에 대해서 제한 못합니다. 자, 또요, 개발사업 정비사. 여러분 참 좋은 것이죠. 개발해준다. 땅값이 폭등합니다. 참 좋은 거니까 지금 전부 다 제한 다 할 것이다. 요것도 제한 못해요. 제한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래서 뭐냐 딱 하니까요, 기반시설 4번 요 두 가지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마을에 도로가 없어. 가옥이 집이 말입니다. 천채가 있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길 내어달라. 수도 없다. 수도 넣어달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은요, 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에 배우시는데, 계획을 세울 바에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달라. 요 장소 결정과 계획 수립. 요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 두 가지 제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 가운데에서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개발진영지구 요 개발진영 해달라. 개발진영지구란 용도지구 한 가지 종류, 요것을 또 제한할 수 있게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발 진영 지구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해서 기지계 세 가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지구 단위, 그 다음에요 개발 진영 지구에 대해서 제한 가능하다. 기지계 제한이 가능하다. 세 가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 그 밑에입니다. 절차가 나왔죠. 여러분들 주민의 제한이 있다 해서 다 입안해 줍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할 일이 엄청 많고 돈도 없습니다.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사해서 할 거 말 거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한되어진 데에서 제한에 대해서 입안해 줄 의무는 없지만 그 제한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입안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 통보를 따게 됩니다. 언제냐 보시면 제한되어지면요, 제한되어진 그 날부터 그 여부는 제한한 날부터 45일 안에 결정해서 여부를 통보해준다. 보이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45일. 또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해서 통보할 수가 있다가 또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내용이 이제 밑에 결과 통보기한 해서 보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관로 3번을 딱 보세요. 비용부담 딱 보이죠? 비용부담. 자, 당신들 제한되어 오신 사항이 참 좋아서 우리가 입안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안할 때 공사하는 비용 말고 입안할 때 입안에 드는 각종 어떤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 안 됩니다. 공사할 때 몇천억 들겠죠. 몇백억 듭니다. 하지만 입안할 때 더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몇 억밖에 안 듭니다. 요 정도의 비용은 당신들이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제한 환자와 협의해서 그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 보이죠. 요거 체크하십니다. 항상 비용 부담 딱 나오면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을 부담시킨다. 조건을 부과할 때는요, 미리 의견 듣는다. 그런데 비용 부과할 때는요, 사전에 협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잘 뜨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입안의 절차가 뭐냐, 절차. 자, 입안할 때 입안에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볼게요. 자, 입안할 때 입안권자들이 일단의 절차를 밟아서 입안을 합니다. 해요. 자, 모든 계획이 마찬가지로 역시 이 경우도 첫 번째 보시면요,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입안을 딱 합니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번째 역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지방의회 보내어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조사할 때 보시면요,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토지가 이제 결정 딱 번복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보시면 환경성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딱 보입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요, 2번에 딱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개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토지의 적성도 평가한다. 적성도 평가가 딱 나옵니다. 또요, 이 재해 취약성도 같이 분석해서 검토한다.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박스가 보이죠? 이런 것들 생략하는 경우가 또 쫙 나오죠? 그건요, 여러분 보시지 마세요. 볼 가치가 없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겨우 나옵니다. 보려고 일부러 덜쳐보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뽀개집니다. 보지 마세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주민 의견 청취가 참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속력이 없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기관을 세울 때도 주민 의견 청취를 한 대에서 합니다. 한 대에서요. 할 때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청취했죠. 공청회. 주민들 불러 모아서, 할아버지들 불러 모아서 안치로 발표합니다. 장래에 해보자. 다 굉장히 멋진 좋은 방향 설정.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쫙 칩니다. 좋아합니다. 해보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해보자. 지금 당장 공사한다. 좋은 것일 수 있어. 하지만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 땅이 포함되었다. 비용, 보상금 달라. 막 요구합니다. 또요, 자기 토지가, 자기 마을이 갑자기 안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당장 개발 정비 보존하기 때문에 개발 정비 보존에 피해 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럼요, 얼굴 불러 앉혀놓죠. 그러면 거기서 돌멩이 던지고요, 막 불 지르고 난리 납니다. 똥물 퍼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요, 주민에게 청취를 이렇게 합니다. 불러서 앉혀서 공청회 한 것이 아니고 공고시킨다. 이런 경우 보시오, 공고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공고합니다. 하고 나서 읽어보세요. 열람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고 열람한다. 줄임말로 공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해당 시 홈페이지와 돌리상의 일간신문에 이것을 공고를 딱 합니다. 하고 나서 당신한테 시간 줍니다. 14일 이상 시간 줍니다. 요 기한 내에 읽어보세요. 그렇고 열람기한 딱 줍니다. 그러면 실제 요 기한 내에 읽어보고 나서 어견이 있으면 문서로서 어견서 제출을 다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요, 제출되어진 모든 의견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합니다. 항상 검토 나면요, 이 한 사안이 타당하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이 사안을 타당할 때 안에서 반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영했으면 사안이 초안과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사항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 바뀐 사항 중에서요, 반영된 사항 중에서 아주 그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확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또다시 공람을 또 하게 돼 있다. 뺑뺑뺑 돕니다. 더 이상 어긴 없을 때 지방의회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또요, 요 열람기한 내에 모든 나온 의견서들 반영하든 반영하지 않든 검토 결과를 다시 통보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요때 통보는 말입니다. 아까 제안할 때는 제안되어진 날부터 45일이었어요. 그런데 요건요, 요 열람기한 끝나고 나서 열람기한 종료가 난 다음에 60일 안에 반영되어진 그 반영하든 하지 않든 검토 결과를 다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상을 또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 청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8페이지에 박스 보이죠? 이렇게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또 보시고 오른편을 가세요. 판례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의회 보냅니다. 자, 여기 광역이나 기본기관을 세울 때도 지방의회 의견 다 듣습니다. 보내면 30일 내에 의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도시관리기관 보낼 때 30일이 아니고 보낼 때부터 의견 제시 기한을 따로 정해서 보내줍니다. 중요한 사항은 길게, 가벼운 사항은 짧게 의견 제시기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의견 제시기간 안에 의견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보낼 때 전부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박스 또 보이죠? 39페이지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박스 이것만 지방의회에 딱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 용도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거 하고요, 기반시설 설치 결정 가운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만 보냅니다. 또 보시면 이것만 보내다 다 있어. 이것 말고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것은요, 지방의회에 보내지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상은 지방의회에 안 보냅니다. 그럼 이거 말고 혹시나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이 사안도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죠. 개발법과 정비법 가시면 또 나오지만 이 법에서는 이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시면 박스 위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방에 의견을 듣지 않는다. 이것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토지 용도제들과 기반시설들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에 의견 청취절차, 지방의견 청취절차. 그 밑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명시된 기한까지 의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의견 제시간을 밝혀서 보내준다는 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자, 이번 해석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 자, 결정은요.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